안녕하세요. 투자 대가들의 책 속에서 성공 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주식 투자 힐링 명언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수평을 작성하여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손해 없는 단도 투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파버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공동대표인 모나시 파버라이가 집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책의 주요 내용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손해 없는 단도투자라는 제목에서 단도라는 단어의 뜻은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단도는 인도 북서부에 있는 구자르트 지역의 말로서 단은 불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다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단도를 직역하면 불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단도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나 실패해도 위험이 없는 아주 단순한 기업을 사는 것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것도 단도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어떻게 하면 실패해도 손실이 거의 없고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95%가 손해를 본다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손실 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저자의 통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단도 투자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부터 14장까지는 단도 투자 기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9가지 매수 원칙을 이야기하고 15장에서는 매도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지수 추종과 마법 공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17장에서는 단순하고 잘 아는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고 단도 투자로 일군 부를 세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저자의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에서 단도 투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파파 파텔이라는 사람의 모텔 사업 소개가 있습니다. 1973년 우간다로부터 추방되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한 인도 출신 파텔은 식료품점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중 객실이 20개인 작은 모텔이 매우 싼 가격인 5만 달러의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현금 5천 달러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대출로 모텔 인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텔의 계산은 소유하고 있는 약간의 현금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5천 달러 조달이 가능하고 가족들은 모텔의 방 2개에 살면 주택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 모두 모텔 운영에 참석하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연간 모텔 매출은 약 5만 달러 정도 되고 가족들의 생활비와 세금을 제하고 연간 1만 5천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연간 수익률이 약 400% 정도 되고 3년 후면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파텔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 몰수는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모텔 수익 향상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을 미루어주고 단지 금리를 조금 올릴 것이다. 파텔에게는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도 5천 달러이고
파텔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전일제로 1년 동안 일하면 $9,600 수입에 세후 연간 $2,000에서 $4,000를 모을 수 있다는 대안이 있어 파텔에게 손해볼 것이 없는 사업입니다. 결과는 모텔 사업은 잘 운영되어 큰 현금 흐름이 발생하였고 몇 년 뒤 아들에게 이 모텔을 물려주고 이번에는 객실이 50개인 좀 더 큰 모텔을 인수했습니다. 그 후 친척들에게 모텔 운영을 맡기고 또 다른 모텔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미국 내 모텔의 절반을 소유하면서 고급 호텔까지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텔의 모텔 사업은 성공하면 크게 얻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다는 단도 투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텔의 모텔 사업과 같은 단도 투자에는 필자가 말하는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9가지 원칙은 첫째,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둘째,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셋째, 침체된 업종의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넷째, 견고한 경쟁 우위, 해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다섯째,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여섯째, 차익 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일곱 번째,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여덟 번째,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아홉 번째,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입니다.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을 앞에서 예시한 파텔의 모텔 사업 사례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모텔 사업은 오랜 기간 운영한 과거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이었습니다. 둘째,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모텔 사업은 여행자에게 필수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단순한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침체된 업종의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1970년대 초반 석유 수출 금지 조치와 경기 불황, 소비 지출 감소 등으로 모텔 사업도 타격을 입어 당시에는 모텔이 헐값에 팔리는 침체된 사업이었습니다. 넷째, 견고한 경쟁 우위, 해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은 가족들이 모텔을 운영하므로 저비용 운용이 가능하여 경쟁자들보다 저렴한 숙박료로 입실률을 높여 오히려 높은 이윤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의 모텔 사업은 실패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 성공하면 본인 투자금의 20배 이상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여섯째, 차익 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의 모텔은 저비용 고입실률의 조합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차별적 우위에서 차익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의 모텔은 경기 불황기에 내재 가치 대비 저가에 인수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했습니다. 여덟 번째,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의 모텔은 인수는 불확실성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파텔의 모텔 사업은 여전히 저비용 저가 숙박료로 위험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파텔은 다른 동료 파텔들이 먼저 진출한 모텔 사업을 보아왔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방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9가지 단도투자 진입 기준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이야기한 파텔의 모텔 사업은 사업 전체를 인수하여 운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수익을 보는 투자입니다. 문제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면 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파텔의 모텔 사업과 같은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9가지 단도 투자 기준의 적용 여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기업을 찾아내기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도 투자 9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무모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와 이 9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9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이 9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인 7번 기준인 안전마진을 고려하여 저가에 매수해야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어도 어쩌면 95%의 손실 보는 투자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재가치 계산을 할 수 없는 개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사건 또는 경기 침체로 주가가 무섭게 폭락한 시점, 예를 들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 또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시점에 우량기업 또는 지수 ETF를 용기 있게 저가에 매수한다면 빠르면 1년 이내, 늦어도 2, 3년 이내에는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매수에 대한 저자의 단도 투자 기준이었고, 다음으로 이 책의 15장에서는 매도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구름도 대개 2, 3년이 지나면 모두 그칠 것이다. 어째서 2, 3년일까? 반드시 2, 3년이어야만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다림에도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5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긴 시간이다. 손실을 일으키는 자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기간은 2, 3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하여 2, 3년은 기다려서 매도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주식 역사상 폭락 이후 3년 이내에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특히 폭락장의 바닥 가까이에서 매수했다면 모두 3년 이내에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들은 3년 이내에 사용 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자 모나시 파브라이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가치 투자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기반 위에 단도 투자 기준이라는 저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나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여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언제 주식을 매도할지 모르는 사람, 가치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투자의 길이 조금은 시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